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UFC 307 라스트 3 경기. 조데 알도와 벤턴급, 그 다음에 그 바티스타에 대한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데 알도가 이렇게 지금 노년인데도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든 이기든 그냥 이렇게 계속 기량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게, 예전에 이제 한번 에이징 커브가 오고 UFC 이제 은퇴했다가 명예회전당 입성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경기를 다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복싱 무대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완전 월드 복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복싱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복싱 스킬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복싱 스킬을 들고 다시 UFC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초반 기세가 괜찮았죠. 그리고 한 체급을 내렸어요. 패더에서 이제 벤텀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기세가 좋았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2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만간 최근에 이제 바티스타랑 경기를 하기 전에 좀 더 탑5 안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전 들었었고, 알도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좀 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거나 좀 더 집중하면은 우승할지도 약간 요런 뉘앙스로 본인이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기량이 좋았었고. 그치만은 저는 알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런 레거시 파이트들처럼 아데사냐라든지 볼카노프스키들이라든지 조제 알도도 그 전에 훨씬 레거시 파이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선수들한테 파회가 돼가지고 조제 알도만의 어떤 루틴, 조제 알도를 다 목표로 삼고 있는 주적들이 조제 알도의 단점을 파고 대항마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뭐 조제 알도를 또 누군가가 싸우고, 뭐 정창수 선수가 싸우다가 또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체드 맨데스가 싸우고 조제 알도하고 이제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조제 알도가 또 라마스하고 싸우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조제 알도가 뭐 프랭크 헤드가랑 뭐 싸우면서 또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조제 알도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저는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조제 알도도 예전 초창기 때 폭군 조제 알도 패턴에서 지금 조제 알도의 어떤 스타일하고 많이 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변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킥을 좀 덜 차고 복싱을 베이스로 많이 훈련을 했다 보니, 복싱을 하다가 넘어왔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펀치를 내는 어떤 볼륨이 더 많고 킥을 좀 이제 지향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제 알도가 갑자기 그라운드를 한다거나 레슬링을 한다거나 주짓수를 섞는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조제 알도는 그냥 조제 알도만의 스타일로 굳혀가지고 지든 이기든 계속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제 알도는 지금 이제 트렌디한 어떤 바티스타라든지 여러 선수들한테 조금 이제 많이 파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요즘 트렌드한 선수들한테는 조금 이제 옛날에 어떤 고수하는 이런 간결하고 한 방 한 방 묵직하게 날리고 두텁게 카바 올리면서 본인 어떤 이제 카운터 노리고 있다가 한 대 흘리고 한 대 맞고, 아니면 한 대 흘리고 본인 거 세게 때리고, 약간 요런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하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치만은 한 체급 내리고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고. 그치만은 조제 알도는 패더급이라든지 이제 배터벤서 뛰면서 굉장히 경량급이잖아요. 그치만은 그 경량급 선수 치고 많은 스텝을 밟고 많은 어떤 볼륨을 쏟아붓고 하진 않아요. 한 방 한 방 때릴 때 세게 때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바티스타하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접점이었는데, 하고 또 3라운드가 굉장히 빡빡하게 어그레시브하게 둘이 저는 싸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만은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심판들의 스타일 혹은 관점의 차이로 조제 알도가 우승해도 어색하지가 않았고 바티스타가 우승해도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바티스타가 센 어떤 타격이라든지 아픈 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아프고 본인이 반응하고 액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알도가 더 많이 때렸습니다. 하고 또 실제로 둘이 어떤 몸 상태나 경기가 끝나놓고 둘이 이제 심판 판정에 세워놨었을 때 엉망진창이 된 사람은 바티스타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경기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해보자면은, 흐름에 대해서 둘 다 타격을 들고 왔고, 바티스타도 중간중간에 레슬링을 이제 섞었지만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하고 또 조제 알도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데사냐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전통 타격가들 있잖아요. 코너 맥그리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제 알도 이런 기억에 남는 레전드 타격가 이런 3-4명, 앤더스 실바라든지 이런 선수들만큼 본인이 그래플링을 걸거나 시도는 안 하지만은 이런 디펜스 능력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레슬링을 섞지 않았습니다. 바티스타가 둘이 이제 타격을 이제 했었는데 어그레시브하게 했어요. 예. 바티스타가 들어갈 때도 있고 조지 알도가 들어갈 때도 있고 바티스타가 들어올 때 카운터 노리기도 했었고 조지 알도가 들어올 때 바티스타가 카운터를 노리기도 했었고 하고 또 벤턴급이다 보니까 이런 속도감이 엄청났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어떤 무브의 어떤 이런 임팩트라든지 이런 민첩한 액션감이 굉장히 이제 있어서 좀 이제 재밌었어요. 뭔가 묵직묵직한 이런 헤비급의 느낌보다도. 그래서 이런 활발한 어떤 가벼운 느낌의 경기는 이런 경량급이 이제 보기가 재밌는 것 같고 또 3라운드까지 레벨을 계속 끌고 가니까 에너지 레벨을. 그래서 둘이 이제 경기를 했죠. 뭐 알도도 잽 날리고 그 다음에 알도도 뭐 바디 섰고 킥 섰고 그 다음에 뭐 니킥 섰고 그 다음에 뭐 훅 섰고 어퍼컷 섰고 하는데 알도는 이제 본인의 가드를 두텁게 하고 자기는 덜 맞고 하나 때릴 때 시게 때린다는 스타일이라면은 이제 바티스타는 계속 어그레시브하게 작은 거 계속 내주고 붙었을 때도 어깨로 계속 때린다든지 발 계속 밟는다든지 안 쉽니다. 이런 잘잘한 타격 볼륨을 계속 어필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는 바티스타가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또 바티스타도 임팩트 있는 유효타를 많이 이제 날리긴 했지만은 알도가 그로기가 오고 알도가 맞고 막 휘청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뭐냐 해야 될까 아픈 어떤 액션이 있는 펀치는 없었지만은 때린 빈도라든지 포인트는 많이 쌓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느낌? 그치만 유효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태클을 계속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이라도 매다 꽂았냐 하고 또 한 번이라도 깔고 이제 누르고 있었냐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도가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알도가 그 테이크다운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힘을 그렇게 많이 들인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중심에 케이지에다가 싣고 다리 벌려서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손싸움 하면서 그냥 이제 얘가 이 손이 있어야만이 뭐 자기 다리를 챈다든지 자기를 뽑는다든지 그립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이미 손이 다 컨트롤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테이크다운을 하려 했었으나 뭐 그냥 무용지물이었죠. 근데 그거를 어그레시브하게 봤다라고 한다면은 어그레시브하게 봤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연계되는 어떤 타격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연계되는 어떤 뭐 서브미션 기술이라든지 거기서의 어떤 파운딩이라든지 일절 없었습니다. 일절 없었어요. 그냥 둘이서 있었던 건 스탠딩에서의 타격 공방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는 알도가 이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긴 거라고 생각했고 알도는 계속 여유가 있었고, 체력도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2라운드 후반부터 3라운드 때까지는 바티스타가 이제 커팅이 일어나면서 아예 눈 쪽에 출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쪽 눈을 거의 이제 잃었죠. 피가 이제 비 내리듯이 한쪽 눈에 떨어지니까 계속 그 피를 닦으려다가 닦을 때 이제 그 타이밍 때 알도가 막 들어가서 때려버리고 이러면서 좀 위기가 있었어요. 도망 다니는 어떤 액션도 많이 컸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감점 요소가 돼서 알도가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결론은 이제 판정까지 갔죠. 그리고 알도는 본인이 이겼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의 시그니처 안간을 쓰고 여유롭게 이제 심판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판 한 명은 이제 알도한테 주고 또 한 명은 또 바티스타한테 주고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1점 차 스플릿 디시전으로 바티스타가 이기게 되면서 알도가 좀 약간 실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 내에도 알도가 좀 이 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고 바티스타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았는데 그냥 UFC 평균 이런 채점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알도가 이기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UFC는 다른 단체와 틀리게 짤짤이 쓰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고 또 임팩트 있게 어그레시브하게 안 싸운 사람들 다 퇴출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는 어그레시브함은 그리고 또 묵직묵직하게 데미지를 주고 상대한테 피떡을 만들고 또 상대가 피떡으로 인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은 알도가 더 우세했는데 바티스타가 그나마 한 거라고 하면은 그냥 유효하지 않은 테이크다운 시도와 그 다음에 짤짤이, 그러니까 데미지는 없었지만은 몸에 닿은 것들, 그런 것들을 타격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그게 좀 가점인데 그거를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알도도 많이 좀 실망한 것처럼 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끝에까지 안 봤어요. 끝에 인터뷰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체력적으로. 왜냐면 다른 어떤 알렉스 페레이라 경기들도 보고 제가 분석해야 될 체력을 좀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고 좀 이제 스킵했는데 알도가 약간 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아쉬웠고 알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리고 알도가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미끄러진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진짜 이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심판을 봤다라고 하면 알도 편을 들어줬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알도를 좋아하는, 그냥 알도의 업적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알도 선수를 좋아하는 팬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립 대 중립으로 저는 리뷰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또 바티스타라는 선수도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 오히려 몰랐는데 모르는 선수였어요. 근데 알도하고 경기 한다니까 이번에 보면서 아, 이렇게 알도한테 벤턴급에서 대적하고 이만큼의 체력,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뭐 데미지가 있는 펀치든 아닌 니킥이든 아닌 어떤 숄더 펀치든 아닌 어떤 발바닥 밟는 어떤 거든 계속 이렇게 안 쉬고 부지런하게 펀치를 내고 킥을 내고 택다운을 시도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들이밀고 들이받는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어그레시브한 거, 슬랩대시한 요런 어떤 스타일에 저는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알도로 인해서 이런 재밌는 선수를 또 기억하게 되었고, 그치만은 이번 경기의 어떤 내용은 저는 알도가 이겼다라고 저는 보는데 조금 뭔가 채점 방식들이 저하고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알도가 이겼다라고 저는 생각할 사람들 많다라고 저는 느낌 들거든요. 하고 또 이게 조금 저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이후에 다른 선수들의 트윗이나 알도의 트윗으로 인해서 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한다 하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번 경기는 알도가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트윗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는 해라서 조금 이렇게 감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떠오를 것 같은 루키의 신성인 애들은 좀 이렇게 뛰어 올리는 어떤 비즈니스가 존재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전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알도가 이겼다는 경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 몇 번 감아서도 봤어요. 좀 임팩트 있었던 어떤 부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다시 보기도 했었는데, 알도가 저는 이긴 거 같거든요, 진짜. 예. 그거 진짜 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알도는 계속 경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합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도 계속 경기하면 할수록 불리해요. 오늘 이제 참가한 어떤 레거시 이런 그 선수들만 이제 찝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불리하냐면은, 알도는 여태까지 했던 경기 내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도의 어떤 습관 파악이라든지 단점 파악하는 것들이 자료가 워낙 많이 이제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알도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변칙으로 이제 바꿔서, 아니면 스타일들을 하고 또 본인의 수십 년 쌓인 습관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어떤 스타일로 리뉴얼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머슬 메모리즈가 굳혀 있고 많은 세월이 흘러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계속 이제 훈련했던 루틴, 훈련했던 체육관, 훈련했던 어떤 코치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고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페레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이겨내는 어떤 트렌드한 스타일이 계속 나오고, 요즘은 이제 다게스탄 레슬러들이 지금 실세잖아요. 예전에는 미국 어떤 브라질 주짓대로들이 이제 뭐였던 그 시대였었다면, 그 전에 이제 미국 파이터들이 이제 엄청 시대였었고, 각자 이런 또 파이터들의 어떤 이런 대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게스탄 국가의 인종의 레슬링 베이스를 섞는 레슬링을 장착한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UFC를 꽉 잡고 있잖아요. 모든 체급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5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또 다게스탄 선수들이 실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또 파괴하는 또 나라의 어떤 트렌드의 선수들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이기는 공략법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알도는 이런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도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저는 쌓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정창선 선수는 은퇴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도 이제 몸도 많이 상하기도 했고, 알도라고 안 상했겠습니까? 그치만은 그렇다고 마음은 지금도 싸우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창선 선수는. 그치만은 본인이 지금 한다라고 해서, 재기한다고 해서 챔피언 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이제 자기가 메타인지가 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건데, 알도는 뭐 챔피언을 목적이라고 한다라기보다 그냥 안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싸움 자체를 그냥 스포츠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하는 것 같고, 지금은 더 베테랑이 되고 지금 고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 라운드 할 때마다 오히려 상대 선수를 뭔가 격려해주는 느낌이 있고, 매너 있게 더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엄청 더 신사적이고 더 성숙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런 작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터치 글러브를 할 때의 어떤 이런 섬세함,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어떤 리스펙트의 어떤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더 멋있어지고 더 품격 있게 늙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도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마음속으로도 이제 알도가 졌다라고 생각 안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공유를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신다면은 저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